안녕하세요. 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상단에는요, 왼쪽 상단에 면접조사라고 써 있고요. 녹색 글씨로는 실험 연구에서는 조작 전후에 대상 측정에 이용을 한다. 그리고 비실험적 연구에서는 변수 간 상호관계 측정에 이용을 한다 라고 하는데, 말이 어렵죠? 그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정의를 써놓은 거예요. 그냥 면접은 말 그대로 면접이죠. 말로 요렇게 너 어쨌어? 나 어쨌어? 그래? 이건 뭐라고 생각해? 이건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왔다 갔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면접도 좀 구분을 할 수 있겠죠. 학자들은 구분하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그래서 표준화 면접, 비표준화 면접, 반표준화 면접 이렇게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표준화 면접 2012년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3년도에는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표준화 면접은요, 뭐냐면요, 객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정한 틀이 있는 거예요. 면접할 때 내가 조사자예요. 그리고 조사받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렇게 보이나? 그러면 이제 얘한테 제가 물어보는 거겠죠. 이 형식에 써진 나이는 몇 살입니까? 형식에 써져 있는 대로 신장은 몇입니까? 몸무게는 몇입니까? 애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예쁩니까? 소개시켜줄 의향은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게 객관식 표준화 면접이다. 그리고 비표준화 면접은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그냥 묻고 싶은 거. 그래? 몇 살이야? 그래? 뭐 좋아해? 그래?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편하게. 일정한 틀이 없다. 근데 반표준화 면접은 뭐냐? 좀 헷갈릴 수 있겠죠? 두 개를 섞는데 어떻게 섞겠어? 이것도 기준이 있어요. 반표준화 면접의 기준은요, 첫 번째, 중요한 질문은요 표준화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덜 중요한 질문, 부수적인 질문은 이제 비표준화해서 물어본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막 지어내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뭐 안 나와 있는 주제들도 있긴 해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요, 방금 좀 전에 봤던 실험 설계에서도 순수 실험,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 유사 실험, 그 다음에 가장 아닌 거 사전 실험, 뭐 이렇게 나눴었죠. 그래서 세 단계로 나누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삼각형을 좋아하는 거죠. 삼각형을 가장 좋은 거, 가장 안 좋은 거, 가장 중간인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삼위일체인 거죠. 삼위일체. 또 이제 교회 얘기가 살짝 나올 수 있겠네요. 3이라는 숫자가 되게 완벽한 숫자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삼위일체 이런 것도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요, 레포, 프로빙 뭐 이런 게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소한 용어를 모아놓은 거예요. 생소할 것 같은 용어를. 그래서 레포는 뭐냐면요, 제가 면접 조사자예요. 근데 조사 받는 애예요. 우리들이 되게 서먹서먹한 관계예요. 그럼 조사가 잘 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거죠. 농담 따먹기도 좀 해가지고 뭔가 형성을 하는 거죠. 레포를 형성한다라고 해요. 그걸 레포를 형성을 해서 좀 편한 관계가 되는 거죠. 프로빙은요, 얘가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럼 캐묻는 거예요. 자, 캐묻는 방법이 있어요. 무언의 끄덕이. 그랬구나. 나 많이 힘들었어. 근데 왜 힘들었는지 막 얘기를 하는데, 그렇구나 해서 더 내보내게. 그 다음에 이제 권장하는 거. 좀 말해봐. 그 다음에 그래? 근데 해명 요구하는 건, 해명 좀 해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좀 얘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거는 그거구나 라고 명료화 시키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사과는 빨갛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사과는 정말 빨갛구나. 맞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명료화. 반복. 이제 사과는 빨개. 그럼 사과는 빨개. 이렇게 비슷하죠. 그 다음에 모호한 대답에도 캐물어야 한다. 그래서 모호하게 대답을 얼버무려요. 나는 너 좋아하는 거 이러면 너 나 좋아한다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캐묻는 거를 바로 프로빙이라고 합니다. 코딩과 펀칭은 뭐냐면요, 코딩은요 코드화 시킨다. 그래서 COD에서 코드가 있으면 그걸 코딩하는 거죠. 자, 남자랑 여자가 있어요. 저희들이 조사할 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 나이 10대 1번, 20대 2번, 30대 3번, 40대 4번. 이렇게 해서 코드화 시켜가지고 나중에 컴퓨터로 이제 막 처리하기 편하게 하는 게 코딩이고요. 펀칭은요, 설문지를 이제 저희가 종이 쪼가리를 갖고 올 거 아니에요. 다 받아가지고 수거해서. 그럼 종이 쪼가리 보면서 이걸 타자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류가 많이 일어나겠죠. 자, 여기서 나오는 오류는 뭐예요? 표본 오류 중에 나중에 표본 오류, 비표본 오류가 나오는데, 그죠? 비표본 오류죠?
표본 오류는 표본을 추출함으로써 생기는 오류고 비표본 오류는 그냥 모든 상황에서 다 벌어지는 오류다. 그래서 이런 식도 다 비표본 오류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아래에 나오는 게 뭐냐? 주사법이다. 자, 주사법은요. 우리 인덱스 인터뷰도 하고요. 무슨 인터뷰도 하고 뭐 다 면접법도 해요. 이렇게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상처가 있다. 자폐하다. 그런 애들한테는 막 해먹고 이러면 신뢰가 되겠죠. 그리고 대답도 잘 안 해줄 거예요. 알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 막 이런 거 있죠. 데칼코마니 알아요? 자, 이게 딱 있어요. 여기에 잉크를 막 뿌려요. 한쪽에. 그래서 쫙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은 나비 같아요. 이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건 살인자의 얼굴이에요. 막 이러는 거 있겠죠. 그럼 뭐예요?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거겠죠? 그래서 데칼코마니가 있고요. 단어 연산법, 문장 완성법, 만화 연산법, 또 뭐가 있더라? 역할 행동법, 그다음에 묘사법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 내용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수십 개 있어요. 수십 개. 맞잖아요. 그죠? 이런 방법이 한두 개겠어요. 대표적인 거 몇 개 써놓겠죠. 그래서 단어 연산법은 이 단어를 보면 뭐가 떠오르니? 아니면 문장 완성법은 철수가 영희한테 무엇을 했다는데 네모를 박스를 쳐놔요. 뽀뽀를 했다. 괜찮은 사람. 죽였다. 이러면 안 괜찮은 사람. 이렇게 해서 문장 완성하는 거고, 만화에서도 글을 막 써놓는 거 있죠. 이 만화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된 물음표 여기에 뭐라고 써놓는 걸 네가 써놓으면 그걸 우리가 보고서 판단할게 이런 거고, 역할 행동법은 역할을 정해놓고서 행동을 하는 거고 묘사는 그림으로 묘사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흔히 우리 이렇게 스케치북에 그림 그리는데 이렇게 사람을 졸라맨처럼 그리면은 아주 이 사람은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손이 크거나 발이 크게 하는 사람은 아주 자기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런 거고요. 투사법이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 지금 빠졌는데 중요한 내용은 심리 상태, 말하고자 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점입니다. 질문지, 그 다음에 아래에 질문지가 나오죠.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고 저희들을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자, 좀 지워서 해볼까요? 일단 여기는 다 지워도 될 것 같고 질문지 얘기를 좀 해봐야겠네요. 자, 일단은 제가 뭐라 그랬죠? 조사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순서라 그랬죠? 순서. 자, 질문지의 순서도 있겠죠? 문조사 표시 분할, 문전 표심사, 아니면은 모프방크실 뭔지 모르죠? 표본 설계의 순서, 모프방크실. 그다음에 조사 방법론의 순서, 문조사 표시 분할. 그다음에 이 질문지 작성하는 순서가 있어요. 작성 순서, 정방, 개질, 초사, 완천 이렇게 해서 9단계로 외웠습니다. 9단계도 있고요. 7단계도 있고요. 6단계, 5단계 다 있습니다. 왜? 질문지를 작성을 하는데 나는 여기 있는 거 몇 개 생략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안 돼! 하면 안 돼! 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면 가장 많은 9단계를 외우고 거기서 몇 개를 빼면 되니까 9단계 외우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정방, 개질, 초사완이라고 했습니다. 개질이 막 헷갈리긴 해요.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거, 질문지의 작성 단계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서요. 이 9단계 중에 5단계를 4단계를 생략하고 뽑아놔요. 그래서 이 5단계의 순서를 막 바꿔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방, 개질, 초사원 해가지고 딱 그 맞는 것만 순서를 뽑아내야겠죠? 그래서 보면 1, 2, 3, 4, 5, 6, 7, 8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요거를 골라가지고 얘네들이 시험 문제에서 요거 뒤죽박죽 섞어놔요. 그럼 정방, 개질, 초사원 다 외웠으면 풀 수 있다. 그런 문제고요. 그런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자, 이 순서를 다 외웠으면 이 9단계의 하위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하위 항목들에서 다 그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하는 거죠. 읽어볼게요. 파란색 글씨, 순서, 정보의 결정,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의 결정, 두 번째요. 세 번째, 개별 항목의 내용 결정, 네 번째, 질문 형태 결정, 개별 항목의 내용 결정, 그죠? 개별 항목 결정. 자, 보세요. 3번이랑 5번이랑 헷갈려요. 저도 헷갈렸는데 3번은 개별 항목의 내용을 결정하는 거고요. 5번은 그냥 개별 항목을 결정하는 거예요. 되게 많이 헷갈리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의 순서를 결정하고 초안 완성하고 사전조사하고 완성한다. 이겁니다. 자, 보시면요. 사전조사는요, 탐색조사, 뭐 이런 건 다르다라는 걸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예비조사랑 탐색조사랑 사전조사는 달라요. 사전조사는요, 질문지를 다 만들어 놓고 이 질문지가 좋나 안 좋나를 살짝 검사하는 게 사전조사예요. 질문지 10만 장 만들어서 막 뿌려요. 검사도 안 하고 알고 보니 막 1번 빠져 있어, 5번 빠져 있어, 망하죠. 그러니까 한 10부 정도에서 20부 정도 뿌려가지고 이 질문지에 문제가 있는지 안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사전조사예요. 자, 그래서 뭐 첫 번째 뭐 정보를 결정하고 어떤 걸 조사할지, 두 번째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할지, 자료를 뽑을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개별 항목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 형태를 결정하고. 자, 오른쪽 페이지 살짝 넘어가면요, 보라색으로 질문 형태에 결정해놓고서 그 방법이 개별, 폐쇄, 양자택일, 선다, 서열, 매트릭스, 체크리스트, 평정 이런 식으로 막 나와 있다.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개별 항목에 개별 항목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결정을 하는데, 육하 원칙에 따라서 설정을 해야 된다.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질문 순서를 어떻게 할지, 깔때기형으로 할지 아니면 역깔때기형으로 할지, 큰 걸 물어볼지 아니면 치부부터 물어볼지. 보세요. 나이, 성별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소득 수준 이거는 조금 물어보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부터 물어보고서 아래에선 민감한 주제를 물어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깔때기형 질문입니다. 그래서 초안 완성하는 거는 그냥 초안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안 완성이니까 A4 용지로 할지 아니면 B4 용지로 할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결정하는 거예요. 글자 크기는 몇으로 할지, 폰트는 몇으로 할지 이런 거 다 되면 사전조사하고 완성한다. 여러분들이 헷갈릴 거 첫 번째, 두 번째 이해되죠? 세 번째부터 헷갈려요. 3, 4, 5, 6이 헷갈리죠. 개별 항목 내용 결정, 질문 형태, 개별 항목 결정, 질문 순서의 결정. 자, 그게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 보는 법을 또 알려드리자면, 바로 아래 5 써있고 개별 항목 완성 시 고려사항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단계 중에 1, 2, 3, 4, 5 개별 항목 결정에서 개별 항목을 완성을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오른쪽에 4는 개별 질문의 형태를 결정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라던가 아니면 혹은 종류 이런 거고요. 그럼 뭐 설명이 쭉 끝나겠네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사실 너무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런 거는 영상 보시고요. 아래 댓글 달아주시면 다시 또 영상을 올리든가 추가로,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질문 형태 잠깐 들어갈까요? 시간 좀 있는데. 그래서 개방형은 말 그대로 주관식, 폐쇄형은 객관식, 양자택일은 OX, 선다형은 오지선다죠. 자, 보세요. 그럼 양자택일이나 선다형은 개방형일까요? 폐쇄형일까요? 폐쇄형이죠. 그죠? 객관식이니까.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서열식 질문은 막 10개 주고서 1위부터 10위까지 골라봐. 그러고 매트릭스형 질문은 아래 책 보시면요. 제가 이제 그 격자 모델을 써놨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단계 1, 2, 3, 4, 5 해놓고서 질문 하나, 질문 둘, 질문 셋 이렇게 해서 몇 점인지 체크하는 거. 꼭 그게 이제 매트릭스형 질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형 같은 경우에는 비슷해요. 이것도 폐쇄형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1에서 2, 3에서 4년. 그러니까 당신 골프 몇 년 쳤어? 그랬을 때 1에서 2년, 2년 이상, 3년 이상, 뭐 4년 이상 해서 몇 년까지 이렇게 구분을 딱 지어 놓으면 그 중에 하나 체크하는 거다. 뭐예요? 그러게 객관식 아니야. 근데 학자들은 요걸 나눠 놨어요. 왜? 자기 논문 써야 되니까. 논문 써야 되니까 계속 나눠 놓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를.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짜증나죠. 평정식 질문은 리커트의 일종이라고 하는데요. 리커트가 뭐냐면요. 이렇게 있으면요. 너 잘생겼다고 생각해? 이 중에서 체크해봐. 전 솔직히 말하면 중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으로 딱 체크하는 게 바로 리커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됐네요. 평정식 질문은요, 다른 이름이 어휘차이 척도법이에요.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 줘야 되는구나.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보면 뭐가 뭔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다 여기서 제가 뭐 풀어놓네요. 자, 어휘 차이, 말의 차이를 이용한 척
척도법이 있고요. 그죠? 이건 다른 말로 의미분화 척도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튀어나오는 게 리커트, 스타펠, 뭐 매트릭스도 되겠죠. 매트릭스 뭐 이런 애들이에요. 자 보세요. 너 영이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 아 싫어. 이렇게 해놓고서 이 중에서 체크해봐 라고 하는 게 의미분화 척도법, 어휘차이 척도법이에요. 자 리커트는 뭐냐면요. 똑같아요. 이렇게 해놓고서 이 중에서 체크해가 리커트예요. 이거는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딱 정해준 거죠. 스타펠은 뭐냐면요. 호감 가운데 써놓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여긴 플러스 3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호감. 그죠? 요거예요. 요거. 다 비슷해요. 매트릭스는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똑같아요. 질문 1, 질문 2, 질문 3. 자, 0이 좋아해? 첫 번째 질문이랑 똑같죠? 두 번째 질문. 뽀뽀해봤어? 좋았어? 강도는 어땠어? 얼마나 잘하디? 세 번째. 좀 더 진도 나갔을 때 어땠어? 좋았어? 싫었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한 방에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는 여기다 체크하고 여기다 체크하고 뭐 여기다 체크하고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거고 그 아래 아들, 딸들이 얘네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거는 저만의 카테고리를 시킨 거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맞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7페이지네요. 자, 7페이지는 이제 표본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게 되네요. 드디어 표본 추출이죠. 자, 그럼 표본 추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전체적인 거 살짝 짚고서 그 다음에 표본 추출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